아버지를 버린 아들의 처절한 최후. 김태수는 평생 흙밥 먹으며 일한 사람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비 한 장 없이 논두렁에 나가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어도 삽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에 있는 외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다. 아들의 이름은 민호였다. 태수는 늘 아들을 자랑했다. 시장 사람들에게 늘 말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효자야. 이번에 나한테 밥도 사줬다니까. 그 말에는 자랑보다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겠지.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화가 줄어들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내려오지 않았다. 처음엔 태수도 이해했다. 젊은 사람은 바쁘고 세상은 변했으니까. 하지만 3년째 설날에도 추석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태수는 새벽마다 우체국 앞 공중전화에 갔다. 아들의 회사 번호를 눌렀다. 민호 있나요? 출장 중입니다. 언제쯤 오나요? 모르겠습니다.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그해 겨울 태수의 농장은 빚더미에 올랐다. 비가 너무 와서 벼가 다 쓰러졌다. 농협에서 돈을 빌리려 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태수는 결국 시내로 나가 아들을 찾아갔다. 민호의 아파트 앞에서 종일 기다렸다. 해가 지고 눈이 내렸다. 민호는 나타났다. 수트 차림, 좋은 코트, 반짝이는 구두. 태수는 그 모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민호는 순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 아닌 짜증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보고 싶어서 왔다. 추워서 걱정돼서. 민호는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 다 보잖아요. 이런 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태수의 손에는 냄새나는 점퍼가 있었고 신발은 흙이 묻어 있었다. 민호는 그걸 부끄러워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안 돼요. 저 바빠요. 다음에 내려갈게요. 민호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저한테도 생활이 있어요. 그날 밤 태수는 눈길을 걸어 역으로 향했다. 버스표를 살 돈이 없어 역 구석에서 밤을 새웠다. 발끝이 얼었고 몸이 떨렸다. 그는 손바닥으로 주머니 속 사진을 꺼냈다. 갓돌 지난 민호가 웃고 있었다. 내 새끼 잘 자라거라. 그 한마디를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밭에 앉은 노인을 영무원이 발견했다. 몸은 식었고 주머니엔 버스표 한 장과 사진 한 장만 있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로 실렸다. 역 근처 노인 사망, 가족 연락 두절. 민호는 그 기사를 보지 못했다. 그날 그는 승진 축하 회식에 있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이 넘쳤다. 그때 동료 하나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야, 이거 내 아버지 아니야? 민호는 화면을 봤다. 신문 속 사진은 희미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봤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장례식은 동네 이장이 대신 치렀다. 아들은 오지 않았다. 영정 사진은 주민센터에서 인화해줬다. 태수의 낡은 장부 속에는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다. 민호 적금 30년. 금액은 작았지만 꾸준히 넣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한 달 뒤 민호는 회사에서 불려갔다. 회계부서에 돈이 사라졌다. 그의 이름이 장부에 올라 있었다. 오해입니다. 전 몰라요. 그는 외쳤지만 증거는 분명했다. 내부 공금 1억 원이 그의 계좌를 거쳐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선배의 지시에 따랐던 거래였다. 하지만 책임은 그에게 돌아왔다. 민호는 해고됐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 다 내 잘못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낸 편지였다. 봉투는 낡고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민호야, 괜찮다.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다. 근데 남의 마음은 밟지 말아라. 아버지는 괜찮다. 그는 편지를 쥔 채 울었다. 그 후 민호는 시골로 내려갔다. 집은 잡초로 덮여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웃는 사진, 학교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무너졌다. 며칠 동안 그는 마을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모았다. 이웃은 말했다. 당신 아버지 늘 당신 자랑하셨어요. 그분은 돈보다 자식이 인생의 전부라 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공구함을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가 쓰던 망치와 손톱만큼 다른 삽자루가 있었다. 손때 묻은 그 도구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걸 들고 집 앞마당을 정리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곳이었다. 그는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무릎이 까졌다. 밤이 되자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아버지, 저 아직 늦지 않았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민호가 논두렁에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의 망치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옆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나를 위해 울던 사람을 버린 죄였습니다. 민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태수의 묘 옆에 글을 묻었다. 비석에는 짧은 글귀가 새겨졌다. 부자 다시 만나다. 그 후 그 마을에는 봄마다 노란 민들레가 피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태수 어르신이 또 아들을 기다리나 봐. 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같이 웃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는 단 한 가지를 남겼다. 사람은 부모를 버릴 수는 있어도 그 죄책감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시간은 그 대가를 반드시 돌려준다. 그게 늦게 오더라도 결코 예외는 없다.